안녕하세요. PBR 세미나입니다. 오늘은 내수 상황 진짜 얼마나 나쁠까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신문 기사에 경기가 나쁘다는 이야기야 너무 오래된 얘기이기도 하고, 최근 들어서는 정치적인 혼란과 더불어 또 트럼프의 관세 때문에 우리나라 경기가 너무너무 안 좋아서 이게 좀 힘들다라는 이야기들은 참 많이들 하시는데, 이게 실제로 얼마나 나쁜지,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지 같은 거에 대한 이 사업자들의 이야기들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어, 일단 좀 보려고 하는 그래프는 지난 한 30여 년 정도의 우리나라의 그 실질 GDP 성장률입니다. IMF 때 한번 곤두박질 쳤다가 크게 올라오고, 그리고 그 다음부터 보시면 이게 오르락내리락은 합니다만, 이 노란선 그래프, 노란선에 보이는 것처럼 경제 성장률의 중간치라고 그래야 될까요? 전망치라고 그래야 될까요? 이게 서서히 우하향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죠. 대략 선을 그어보면 한 2% 내외 정도의 경제 성장률이 사실상 우리나라가 달성할 수 있는 최대치의 성장률인 것처럼 보이는 그래프입니다. 안 좋죠. 이게 우상향을 하지는 않더라도 최소한 현상 유지 한 3에서 4% 정도의 성장률을 계속 유지를 좀 해줘야 되는데, 전반적으로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 자체가 계속 밑으로 주저앉으면서 2%대로 고착화되고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런데 24년까지는 그런다고 치더라도 25년은 그럼 어떨 거냐라고 했을 때 신문 기사들 여러 군데 나오고 한국은행이나 IMF나 이런 데들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이 경제 성장률 최근에 나오는 전망치는 대략 한 0.7% 정도입니다. 이 0.7%가 어느 정도 되는 거냐라고 보면 1960년대 이후에 외환위기 때, 그리고 1980년 오일 쇼크 때, 그리고 코로나 팬데믹이 터져가지고 모든 가게가 문을 닫고 사람들을 못 가게 하고 이런 굉장한 혼란기였던 2020년을 제외하면 가장 경제 성장률이 나쁠 거라고 예상되는 해가 올해입니다. 더 오른쪽에 보시면 올해 말고도 1960년대 이후로 낮은 순서에 들어있는 게 23년, 24년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굉장한 위기가 사실은 3년째 지속되고 있는 거고, 그나마 작년이 올해보다는 좀 많이 나았던 거고요. 올해는 정말이지 경제가 힘들 거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예, 우울하죠. GDP 계산 방식은 여러 방식이 있긴 하지만 경제 성장률이라고 하는 그 국가 내에서 만들어지는 총 부가가치의 합이라고 하는 이 GDP, 그러니까 한 국가 내에서 만들어지는 경제적 부가가치의 총합이죠. 이거를 계산하는 방법 중에 지출 측면의 계산 방법이 있습니다. 이 지출 측면의 계산 방법엔 CIG를 더하고 X-M을 한다. 이런 식의 표현을 하는데, 이게 이제 말로 설명을 하면 이해가 좀 쉬워요. 민간 소비, 그리고 민간 부분의 투자, 설비 투자를 하거나 재고 투자를 하거나 혹은 건설 투자라는 거를 이제 민간 투자로 보는 거고, 그리고 정부가 소비하는 것들, 이제 그걸 정부 지출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국내에서 만들어서 해외에 수출하는 것까지는 국내에서 생산된 거죠. 그리고 수입된 거는 국내에서 생산된 거에서 뺍니다. 그래서 이제 X-M을 순수출이라고 부르는데, 민간의 소비, 투자, 정부의 지출, 그리고 순수출을 합치면 GDP가 계산이 되어 나옵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말하면 경제가 좋다라고 하면 민간 투자가 활발하든지 소비가 활발하든지 정부가 돈을 많이 쓰든지 아니면 수출이 정말 미친 듯이 잘 되고 있든지 이렇게 되면 경제 성장이 이루어지겠죠. 요 항목들 중에 소비 항목은 조금 뒤에 보고 일단 다른 항목들이 좀 어떤지 좀 보겠습니다. 일단 우리나라 정부가 몇 년째 세금 쓰는 돈보다
세금을 덜 걷어 가지고 계속 나라 살림이 적자다라는 이 기사들은 많이 보셨을 거예요. 실제로 22년 이후에 계속 관리재 정책비가 적자 상태입니다. 이게 뭐 이제 관리재정 수지가 뭐냐 뭐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복잡한 얘기입니다만 그냥 나라의 일종의 나라가 벌어들이는 돈이 세금이죠. 세금하고 나라가 쓰는 돈 사이에 어느 쪽을 더 많이 썼냐라고 하는 건데 정부가 세수가 충분히 들어오면 경기가 활성화가 돼 가지고 세금이 많이 들어오면 나라 살림이 흑자가 나겠죠. 근데 지금 매년 적자인 상태가 3 년째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 상태가 되면 물론 정부는 빚을 더 내 가지고 투자할 수 돈을 쓸 수 있습니다만 사실 이렇게 정치적인 리더십이 안정화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면 정부가 함부로 돈을 투입해 가지고 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는 이야기를 하기가 쉽지 않죠. 뭐 다행히 그 오늘 뭐 이렇게 추가경정 예산이 좀 추경이 통과돼서 12조 정도는 돈을 쓰겠다라고 얘기는 하는 것 같긴 한데 지금 경기가 너무 안 좋은 상태라서 그 정도 돈 가지고 감당이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정부가 돈을 크게 써 가지고 경기를 부양시킬 만한 지금 입장은 아닌 겁니다. 뭐 수출 관련돼 가지고는 그나마 뭐 3-4월 달에 좀 선방했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긴 하지만 이 트럼프가 25% 관세를 때린다고 했다가 그걸 뭐 7월 달로 유예했네 어쩌네 하는 이야기들 나오기 시작하면서부터 우리나라 수출이 과연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예측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태입니다. 뭐 IMF 같으면 수출이 크게 빠질 거라서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이 2%를 원래 전망했었는데 1%로 바꿨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나라의 경제 구조상 트럼프가 관세를 때리게 되면 유독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에 침체를 빠지게 되는데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아무래도 수출 주도형 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고 내수가 좀 취약한 상태이다 보니 그렇게 될 거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있죠. 그래서 수출 쪽에서도 사실 크게 기대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사실은 기대가 아니라 정확히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는 게 정확한 얘기죠. 아까 보시면 민간 투자, 민간 소비, 정부 지출 그리고 순수출 중에 정부도 지금 돈이 그렇게 여유지가 않은 상태고 이제 정책 리더십이 안정화가 돼야 이제 뭐 어떻게 되겠죠. 그리고 관세 관련돼 가진 이슈 때문에 우리 수출이 어떻게 될지도 사실 짐작이 잘 안 갑니다. 그러면 민간 투자라도 좀 괜찮은 거냐? 근데 뭐 민간 투자에 대한 얘기들 보시면 대표적인 게 이제 이런 거죠. 건설산업연구원 쪽에서 내놓은 건설 기업 경기 실사지수. 그러니까 건설업체들이 경기를 어떻게 느끼고 있냐, 좋다고 느끼냐, 나쁘다고 느끼냐, 뭐 이제 이런 걸 물어보는 건데 이 경기 실사지수가 점수대를 보면 작년하고 올해 이제 월별로 이렇게 조사가 되는 모양인데 이렇게 보면 한 60대 후반, 70대 초반 정도로 보이죠. 그게 정상 아니냐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원래 경기 실사지수는 100을 넘어야지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이 많다는 뜻입니다. 69에서 70 사이를 왔다 갔다 한다는 뜻은 건설업에 있는 사람들 중에 상당수가 건설 경기가 매우 나쁘고 앞으로도 안 좋을 것 같아요라는 의미인 거죠. 1년 내내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사실은 벌써 몇 년 된 얘기입니다. 뭐 지방 서울에야 이렇게 뭐 아파트 경기들 같은 게 그래도 좀 괜찮지만 지방 아파트들 미분양채 요즘에 뭐 12만 채 이런 얘기 나오는데 그런 식으로 되면 건설업체들이 견디기가 힘들죠. 요즘에 지방의 중소건설사들이 도산했다는 이야기들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 건설업이 돈을 이렇게 소비자들한테 다이렉트로 쓰는 그리고 대규모의 투자가 한꺼번에 이루어지는 경기에 되게 영향을 많이 주는 업종입니다. 그런데 이 업종의 지난 1년 동안의 경기 전망, 경기 실사지수가 100에 근접한 것도 아니고 70대에서 놀고 있다는 게 심각한 문제인 거죠. 건설업 경기만 이럴 거냐? 당연히 뭐 제조업이나 제조 쪽의 재고라든지 설비 투자 같은 것들도 상태가 안 좋긴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설비 투자는 대부분 수출하고 관계가 있는데 수출업 쪽의 설비 투자 아까 보셨겠지만 시장을 예측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선 활발하게 설비 투자가 안 이루어지죠. 이제 마지막 보루라고 할 만한 내수 소비. 이 내수 소비의 성장률이 전년 동기비를 제가 2019년 1월 1Q부터 해가지고 쭉 정리를 해놨는데
보시면 2019년도 1Q에는 2019년도엔 그래도 플러스였습니다. 그러다가 코로나가 터졌고 내수 성장률이 마이너스가 나왔죠. 그러다가 2, 3Q에는 다시 좀 회복했고 그리고 4Q에는 다시 코로나가 심해져서 빠졌다가 그다음에는 이제 코로나 때 원체 많이 빠졌으니까 기저효과로 인해서 확 늘어납니다. 내수 소비가 뭐 5% 이상 성장하는 굉장히 좋은 모습을 21년도에는 보여줬죠. 그런데 22년도 1Q부터 시작해서 22년도 이제 1Q부터 빠지기 시작하더니 22년도 2Q가 되면 아예 마이너스로 갑니다. 뭐 전년도에 원체 좋았으니까 마이너스가 좀 날 수도 있는데 문제는 이게 지금 3년째 보시면 10분기입니다. 마이너스가 났다는 겁니다. 내수 소비가 3년 연속 계속 빠지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나마 24년도 4Q 때는 뭐 0.2%인가 성장을 했다라고 하는데 마이너스가 안 난 게 다행이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0.2% 성장이면 사실 성장했다고 말하기도 어렵죠. 내수 상태가 안 좋은 상태가 1년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역사상 처음입니다. 3년 연속으로 이렇게 내수가 마이너스로만 가고 있는 상황. 아까 경제 성장률을 공식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민간 소비, 민간 투자, 정부 지출, 그리고 순수출 중에 뭐 하나 좋은 게 없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일반 뭐 수출 기업에 계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 제외한 이제 일반인들의 삶에 영향을 주는 건 내수 소비가 제일 클 텐데 뭐 내수 소비 깊게 들어가지 않더라도 이 숫자 전체적인 그래프 숫자만 봐도 3년 연거푸 매년 빠지고 있다. 그것도 빠지는 비율이 거의 2%에서 3%씩 매 분기별로 빠지고 있다라고 하면 예, 타격이 심각한 거죠. 어, 뭐 내수 소비가 지난 뭐 몇 년 동안 정치적으로 흔들려서 그런 거냐라고 얘기할 수도 있긴 합니다만 이게 이제 아까 그 GDP랑 좀 비슷한 부분이 있어요. 외환위기 이전까지는 우리나라 내수 소비 성장률이 막 9% 이랬었거든요. 미친 거죠. 그런데 이게 이제 서서히 내려옵니다. 그러면서 20년 정도가 지나고 이제 코로나 이후가 되면 1%에서 2% 정도라도 이제 성장은 하긴 하지만 1, 2%밖에 안 되는 매우 낮은 성장을 보여주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고 이제 아예 마이너스로 가고 있다는 게 문제고. 뭐 이렇게 되니 이제 GDP에서 차지하는 그 내수 소비의 비중도 한때는 56%까지 올라갔었지만 지금은 50% 겨우 간당간당한 상태. 그러니까 수출 뭐 정부 지출은 뭐 이렇게 한 해는 좀 쓰면 한 그다음에 좀 적게 쓰고 이런 식으로 높낮이가 있으니까 정부 지출의 영향력을 좀 제외한다고 치면 사실은 내수 소비가 이렇게 빠졌는데도 비중이 빠졌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그래도 지난 몇 년 계속적으로 조금씩은 성장해 온 이유는 사실 수출이었죠. 근데 수출의 문제가 그 수출 대기업들은 큰돈을 법니다만 하이닉스 뭐 1년에 뭐 몇십 조씩 이득 남기고 그럽니다만 이게 일반인들의 삶에서 사실 뭐 하이닉스가 반도체를 잘 판다고 그래서 일반인들한테 영향을 주는 게 얼마나 있겠어요. 우리의 일상에서 접하는 것들은 그런 수출 기업들의 성과가 아니고 이 내수에 관련된 부분들을 훨씬 더 볼 수밖에 없는데 내수의 비중이 이 정도까지 빠졌기 때문에 수출 중심으로 나라가 경제 성장을 해오다 보니까 이게 국민들 입장에서는 살기가 되게 터프해진 겁니다. 뭐 이런 걸 단적으로 보여주는 뉴스 같은 게 이제 이런 거죠. 예, 오프라인에 굉장히 많은 유통 포맷이 있습니다. 마트도 있고 백화점도 있고 뭐 당연히 이제 그쪽 가다 보면 편의점도 나오는데 뭐 마트나 백화점이나 이런 데들은 온라인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 뭐 이런 이야기도 많았었죠. 그런데 상대적으로 편의점은 온라인의 영향을 별로 안 받고 꾸준하게 계속 성장해 온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뭐 편의점에 대한 성장 통계가 나온 2013년도 이후에 한 번도 마이너스 성장을 한 적이 없거든요. 편의점은 매출이. 그런데 올해 4월 달에 나온 거 보면 지난 1분기 편의점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0.4% 감소했습니다. 역사상 처음이라고 해요. 이 이유가 되는 거는 이제 내수 경기가 원체 안 좋으니까 소비자 심리 지수가 원체 안 좋다 보니 사람들이
집 앞에 나가서 음료수 하나 사 먹고 퇴근길에 맥주 하나 사 마시고 삼각김밥 하나 가지고 때우고 이런 것들조차도 안 한다라는. 그러면 편의점만 그러냐? 편의점만 그럴 리가 없죠. 이게 편의점 상태가 안 좋다는 거는 편의점보다 더 취약한 여러 오프라인의 유통사들은 다 같이 헤맨다는 뜻입니다. 상가들도 다 헤매고. 이게 보시면 그냥 이렇게 구글에다가 검색어 하나 경기 침체 뭐 상가 뭐 침체 뭐 이런 거 키워드 하나 치시면 기사가 이렇게 쭉 나오는데 무서운 게요. 보시면 부산, 경계, 이쪽은 춘천, 서울, 가로수길, 제주까지 경기가 상가 경기가 좋다는 데가 없습니다. 내수가 안 좋으니까 당연한 얘기지만 내수가 안 좋은 것 중에서도 온라인 소비가 아니고 근데 온라인은 주로 대형 업체들이 많이 팔잖아요. 그런데 오프라인 쪽이야말로 서민들이 먹고 사는 자영업자들이 많이 몰려 있는 데인데 어느 한 지역 좋다고 나오는 데가 없습니다. 이제 안 좋은 좀 무서운 얘기죠. 그러니까 이렇다 보니까 뭐 편의점만 그런 게 아니고 이제 가령 뭐 빵집 같이 이제 우리가 일상에서 접할 수 있는 아주 흔한 가게들 중에서도 보면 이제 뭐 성심당 같은 곳들은 전년 대비 매출액이 50%씩 늘고 막 그렇게 미친 듯한 성장을 보여주죠. 가령 뭐 런던 베이글 뮤지엄이라고 하는 빵집은 매출액이 뭐 전년 대비 120% 늘었다고 그러던가요? 그런데 그렇지만 그 동일한 기간 동안에 이렇게 보면 전국의 작년에 폐업한 빵집은 3,590곳인데 이 정도면 전체 빵집 중에 18.5%가 작년에 폐업을 했다고 합니다. 네, 참 무서운 얘기죠. 물론 뭐 새로운 빵집들이 등장을 하니까 3,590개가 그대로 빠져나가진 줄어들진 않겠습니다만 지금 같은 상황에서 솔직히 누가 겁나서 자영업 창업하겠어요. 이렇게 1년에 3,000곳씩 문 닫는데 1년에 3,590곳이면요. 저게 어느 정도 양이냐면 파리바게트가 가지고 있는 전국의 매장 그 체인 매장 수 전체를 다 합치면 3,000개 조금 넘는 걸로 알려져 있거든요. 파리바게트 하나가 사라진 겁니다. 1년 만에. 타격이 어마어마하죠. 제가 지금 뭐 오늘 우울한 소리만 하자라는 거라기보단 그냥 그 지금 우리나라 경기가 어느 정도 안 좋은지 그냥 객관적으로 한번 살펴보자라는 정도의 의미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요. 제가 오늘 뭐 여러 우울한 얘기했지만 소득이나 자산의 양극화에 대한 얘기도 안 했고 인구 감소나 그에 따른 고령화 뭐 이런 거에 따른 추세도 이야기 드리지 않았고 지방 경기가 심각하게 침체되는 이야기도 안 했고 청년들이 일을 못하거나 혹은 아예 안 한다 뭐 이런 이야기 자발적 실업자도 늘어나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도 언급을 안 드렸습니다. 예, 유사이래로 최근처럼 경기가 안 좋은 때가 있었나 싶습니다. IMF 때도 굉장히 나빴지만 IMF는 1년 아까 그래프 보셨겠지만 1년 만에 플러스로 회복했고 코로나 때도 2020년은 힘들었지만 21년도에는 반등했거든요. 미국 경제 위기 때도 마찬가지였고. 그런데 지금의 위기는 좀 단순하게 한두 어떤 일 때문에 생긴 게 아니고 이 추세적으로 위기다라는 게 가장 어려운 문제입니다. 예, 뭐 정치적으로 굉장히 혼란합니다만 이번 대선이 끝나고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게 되면 이 문제에 대해서 좀 해결을 하려고 노력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희망이 아주 많이 좀 드는 날입니다. 예, 이야기 들으셔서 감사합니다.